네,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될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CBPR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제 동적 얼굴 표정 인식,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in Videos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멀티씬스를 바탕으로 이제 규모가 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소개합니다. 우선 이 얼굴 표정 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정적 이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동적인 이제 비디오에 관한 이제 인식에 대한 데이터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비디오 데이터 때문에 실제 이 응용에서도 성능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고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드라마 같은 곳에서의 행복하다와 뭐 토크쇼 같은 곳에서 행복하다는 좀 많이 다릅니다. 뭐 공식 행사에서는 잔잔한 미소를 띄워도 그게 해피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좀 과장된 액션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이제 얼굴이 많이 웃고 있어야지 해피로 되는 등 이제 장면에 따라서 감정 표현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이제 이러한 점을 좀 메꾸기 위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FERV39K라는 다중 대규모 장면 데이터 세트를 이제 만듭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인더랩 상황에서 CK 플러스나 아니면 울루카샤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적은 프레임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0프레임 이하의 제한된 포즈로 된 상황에서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때 더더욱 큰 이제 오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와일드한 상황에서의 데이터베이스가 제공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베이스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와일드한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 대표적인 두 개 이제 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양이 13K 정도로 많지만 이제 너무 똑같은 장면과 이제 같은 배우들이 너무 중복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좀 모호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데필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주석이 달려 있지만 이제 이 또한 이 장면에 대한 그러한 분류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경우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했을 때 그때의 그 복잡성을 생각해가지고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제 인터넷과 비디오 플랫 등등 이제 많은 비디오들이 필요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은 중복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를 로 인한 이제 오작동 때문에 좀 다양한 경우가 필요하고요. 또 주석 또한 잘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쟁점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이 논문은 이제 이 동적 얼굴 표정 인식을 위한 새로운 DB 구축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9천 개 정도의 비디오 클립을 제공하게 되고요. 네 개의 시나리오로 나누게 됩니다. 네 개의 시나리오를 나누게 되고 그 안에서의 이제 감정 표현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논문이 제안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멀티씬입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네 개의 시나리오로 나누고 이제 각자 특성이 다른 22개의 씬으로 또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7가지의 감정을 나누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스케일인데요. 기존의 DB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으로 이제
다양성 측면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0.5초에서 4초 정도로 이제 다양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제 각각 336 바이 504 혹은 224 바이 224 해상도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품질 또한 높은 품질을 주장하는데요. 이제 크라우드 소싱 및 이제 프로페셔널 오너테이션이 사용이 돼가지고 이제 고품질 라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이 논문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가지 장면으로 먼저 나누게 됩니다. Daily Life, Big Interactive Show, Strong Interactive Show, Anomaly Issue 이렇게 네 가지로 먼저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그 네 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서의 또 세분화된 이 상황으로 또 나누게 됩니다. 이 데일리 라이프 같은 경우는 뭐 메디신, 소셜, 뭐 어규 이런 식으로 뭐 각자 이 데일리 라이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위크 스트롱 같은 경우도 이제 감정이 좀 잔잔하게 나오는 이런 경우와 또 감정이 또 강하게 표출되는 이런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또 나오게 되고요. 또 이러한 경우가 좀 특수한 경우 또한 또 분류를 해가지고 총 네 가지 큰 시나리오로 나누고 거기서 또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2개 총 22개의 이제 씬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안에서 각 씬을 이제 아래 있는 이 대표적인 7가지 감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 논문이 제안한 이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키워드 디자인과 라벨 리파인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 라벨 리파인 된 것은 이제 시나리오 아까 말했던 시나리오 측에서 분류가 되고 그 시나리오를 또 세분화한 후에 이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이 비디오와 이 프로세싱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 비디오마다 이 클립마다 감정을 달게 되고요. 또 여기는 이 익스프레션 딕테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그 사전 훈련된 다른 감정 DB로 된 다른 감정 DB로 사전 훈련된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보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받은 이 크라우드 소싱 사람들은 여기 있는 오른 상단에 보이는 이 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감정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은 또 이 전문 리뷰어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받고 만약에 거기에 뭔가 좀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시 피드백하는 이런 투 스트림으로 이제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추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제 감정 나눈 건데요. 이제 데일리 라이프, 이제 위크 스트롱, 그리고 어노말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여기서 각자 이 세분화된 씬을 또 나누게 됩니다. 이 씬들을 나눠가지고 이제 이 장점으로는 차후에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증가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데이터가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나누게 추가하게 돼도 이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를 하면은 좀 더 좋은 품질로 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까 했던 것 중에 이 7가지 감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7가지 감정의 선택 기준은 이 크라우드소싱 하는 사람이 이 클립을 받았을 때 여기는 이 키워드 중에 어느 키워드에 좀 더 적합한지 뭐 받은 키워드가 뭐 hate라는 키워드에 좀 더 적합하면 disgust로 들어가고 뭐 bitter면 sad 아니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에 적합한 이 메인 이모션을 채택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네 가지 스테이지로 이루어진 방식인데요. 먼저 이 비디오 선정은 이제 각국 뭐 아시아, 유럽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의 비디오를 먼저 구축하게 됩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 8가지 오픈소스 엔진에서 다운을 받은 6000K 이상의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비디오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나오지 않는 뭐 이런 배경 같은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뭐 멀티페이스 같은 경우 사람의 얼굴이 두 명 이상의 이제 복수의 사람이 잡히는 경우 같은 것도 배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반복되는 표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멀티페이스, 리피드 익스프레션스, 블랭크 클립 같은 경우는 다 배제를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걸러진 이제 비디오들을 이제 얼굴만 나와 있는 비디오들을 이제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0.5초에서 4초 정도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고 이제 이 필터된 클립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이 전문 요원인 이제 프로페셔널이 이 크라우드 소싱하는 어노테이션들의 검 그 이모션 어노테이션을 한번 검증하게 됐는데요. 먼저 받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크라우드 소서는 라벨링을 통해서 프로페셔널 저지먼트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 받은 데이터가 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판단을 좀 허용 불가, 이제 부적절, 허용으로 세 가지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허용 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재검토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허용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게 되고 허용 불가 같은 경우도 이제 재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크라우드 소싱 어노테이션 이 CA에 총 20명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페셔널 저지먼트로는 10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명의 CA와 이제 10명의 전문 연구원 이제를 사용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반복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더 라벨을 좀 더 견고하게 정확하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논문 만든 사람 쪽에서 만든 툴인데요. 우선 여기 있는 이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크라우드 소스는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한 감정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가지고 이 각자 나오는 이 감정 제안에 따라서 이제 감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프리비어스 넥스트로 비디오 클립을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아까 앞서 말한 이 키워드 뭐, 뭐 스릴이면은 해피 뭐 furious면 angry 이런 식으로 각자 키워드를 선택해가지고 감정을 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러한 이 툴을 제공해가지고 이 속도를 좀 더 많이 절감하여서 이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실험표는 이제 기존에 있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를 한 건데요. 우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FERV 39K DB 같은 경우는 막대한 양을 자랑합니다. 기존에 있던 이 데피와 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였는데요.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압도하는 양의 이제 39,000개가 넘는 이 비디오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감정은 동일하게 이제 7개가 사용되게 됩니다. 사용된 어노테이션은 케어 같은 경우는 3명, 그리고 대표 같은 경우는 10명, 그리고 총 30명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30명은 아까 말한 그 크로드 소서 20명과 전문 연구원 이제 10명 해가지고 30명이 되고요.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 이제 2022년 12PR에 나와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해서 아직 베스트 기록은 없고요. 이제 아까 앞서 말한 이 랩, 인더랩 같은 경우와 다르게 이제 와일드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씬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았고 이제 여기는 이 비디오 소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것들은 좀 더 제한되게 무비 아니면 TV 같은 경우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 무비, TV, 라이브 쇼 그 외의 다른 영상들까지 다 사용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건 그 DB의 좀 디테일에 대해서 말한 표입니다. 이제 우선 네 가지 씬에 대해서 만든 표고요. 이 데일리 라이프, 위크, 스트롱, 어노말리 이렇게 네 가지 씬과 여기 뒤에 있는 이 숫자는 이 데이터의 양을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따라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자 이 카테고리에 맞는 이 세부 씬들, 세부 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양을 갖게 되는지를 나타냈습니다. 데일리 라이프나 이제 어노멀리 이슈 같은 경우는 앵그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또 각각의 이 네 가지 씬에 따라서 이 감정 분포도가 이제 어느 정도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이 네 가지 씬에 따라서 이제 각 영상이 어느 정도 길이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0.5에서 1초 사이는 빨간 색깔 바로 되어 있고요. 뭐 4초가 넘어가면은 이제 이 황색깔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 메디신 같은 경우는 좀 낮지만 그래도 뭐 수집 다양한 씬에서 수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포는 이제 0.5초에서 2초 사이가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이 다이나믹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한 실험표를 나타냅니다. 이 첫 번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CNN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CNN 레즈넷 혹은 그 VG들을 사용해 가지고 각 프레임마다 이 피처를 추출하고 그 피처 간의 컨캐트를 사용해서 최종적인 성능 비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경우 네. 첫 번째는 그런 경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위에서 사용한 이 CNN과 LSTM을 사용해 가지고 CNN에서 추출한 피처와 이제 그것을 LSTM을 사용해 가지고 성능을 비교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3D CNN을 사용한 경우고요. 이 C3D, i3D, 3D 레슨넷을 사용해 가지고 성능을 비교하게 되고요. 이제 네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투 스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 투스트림 기법은 케어넷이 제안한 투스트림 넷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제 이, 이 얼굴 이미지와 이 얼굴 이외의 이 컨텍스트를 사용한 두 가지 스트림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D CNN으로 투스트림으로 된 네트워크와 이제 아니면 또 2D CNN과 LSTM이 같이 쓰는 투스트림 이 두 가지 방법이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성능을 보게 되면은 우선 먼저 이 전체에 대한 성능표와 그리고 총 네 가지 네 가지 씬과 이 네 가지 씬 이외에 또 다섯 가지 세부 씬을 추려가지고 아홉 가지 세부 씬을 추려가지고 한 실험입니다. 이제 이 실험은 이제 각각 다른 성능을 보였는데 이제 가장 높은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투 스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VGG3와 LSTM을 사용한 방법이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성능표를 봤을 때 이 에버리지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래서 좀 더 균형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에 따라서 이제 베이스 씬과 이제 워스트 씬에 대한 이 성능 비교를 본 건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DL11K, 이 DL11K가 가지고 있는 네, 이 분류 안에서의 그 최고 성능과 최저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분화적으로 봤을 때는 성능 차이가 좀 있는데 이 또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갖고 있는 데이터 양의 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성능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데프 데이터와 이제 FER V39K 데이터의 성능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제 비교한 성능을 봤을 때 이 데프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이 55에서 60%에 근접하는 성능보다는 확연하게 낮은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그만큼 좀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능 차이로 유추가 되고요.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다양한 모델들과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높아질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실험한 이 모델의 컨퓨전 매트릭스고요. 보이는 것과 같이 해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제 인식이 좀 되게 되고요. 이제 좀 낮, 전체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가 fear 같은 경우, fear 아니면 disgust 같은 경우는 이제 이 fear의 이 고질적인 문제로서 이제 이 두 가지 감정은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이제 다른 감정들에 비해서 양이 적고 분류 기준도 이제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DB에서도 또 어떠한 모델에서도 좀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해피를 기준으로 대부분 새드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되고요. 새드, 앵거리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게 높게 검출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또 이 DB를 통해서 또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혹은 연구실 자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게 될 때 이러한 이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구축하게 되면은 좀 더 원활하고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제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캐러고리가 지금 몇 개죠? 네? 캐러고리가 몇 개? 카테고리는 이제 총 여기 여기 나온 것 같이 총 7개의 감정으로 최종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 전에 4개의 이 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22개의 씬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성능을 보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다 이런 식으로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어, 다른 쓸 경우라도. 다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음, 우선 이 인더랩에서 촬영한 DB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인더랩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제 적은 프레임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높은 성능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랩이 아닌 와일드하는 경우는 이제 뭐 조명의 변화 아니면은 말을 하면서 아니면 고개를 흔들면서 혹은 뭐 다른 물체로 인한 얼굴 가르짐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인더랩과는 확연히 다른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 케어넷 같은 경우는 이제 50% 이상 다른 이 어퓨와 데프 같은 경우보다 높은 성능을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케어넷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인데 너무 그 중복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중복되는 감정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모델 안에서의 이 성능이 높지 이 프리트레인된 이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나 혹은 그 모델로 케어넷의 성능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만 높은 성능이고 그 이외에 다른 이 전체적인 이 성능을 봤을 때는 50%에서 최근 논문들 아, 보면 이제 잠깐만. 그런데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라고 그랬는데 네. 데이터베이스는 성능이 없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모델의 성능입니다. 네. 그런데 그 모델 자체는 그렇다면은 네.
지금 제너라이제이션에 대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달린 거니까. 네. 음, 그래서 이 77.04는 네. 어느 방법을 한 거죠, 지금? 지금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한 건가요? 어, 이 17.04는 이 사람들이 제안한 방법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이제 최고 성능을 그냥 나타낸 것입니다. 오케이. 네. 네, 어쨌든 이게 성능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수치라서 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소식은 아닌 게 이렇다면 할 일이 많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후 이제 이 동적 얼굴 표정 인식을 할 때 이 기존에 사용됐던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이제 좋은 선택지가 하나 늘어났다는 점이 이제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아까 그 퍼포먼스 비교한 거를 좀, 아, 네. 바로 요청.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일단 지금 39K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균이 지금 40%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39.58이고, 뭐, 이 씬마다 또 약간씩 다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대충 한 40%라고 보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봐요. 네. 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39K하고 DFEW에 네. 대한 평가 비교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이 WAR이 뭐죠? 어떤, 어, 의미가? WAL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이 성과 지표 이 앞줄에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수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이첫 번째 수치 같은 경우 네, 첫 번째 수치 같은 경우는 전체 감정, 7개의 감정이 그러니까 음, 이 전체적으로 나눠진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몇 개를 평균하는 맞췄는지, 거. 네, 어, 그거에 대한 점이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감정들이 음. 맞춘 어큐런시의 평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WAR하고 UAR이 무슨 뭐의 약자죠? 언웨이티드 어큐러시와 아, 이제 웨이티드 어큐러시입니다. 웨이티드라고. 네, 그러면 그런데 왜 그 다음 슬라이드 그치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높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DFEW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양은 네, 그 FERB보다는 작은데 네, 어, 또 불구하고 이제 더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왜 그렇죠? 우선 이 성능표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논문이 이 FERV의 성능을 나타낼 때 이제 뭐 최신 연구들로 이루어진 그 모델들을 사용해서 성능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 베이스 라인 방식들로만 사용을 해가지고 성능이 좀 더 낮게 나왔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근 연구 같은 경우는 뭐 프레임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트랜스포머 기준으로 사용한다든지로 좀 더 높은 그 성능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이제 이 논문은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조인 이뭐 레스넷 혹은 뭐 VGG넷 같은 경우만 사용해가지고 좀 더 낮은 성능을 좀 보인 거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지표를 비교한다는 것은 네, 하여간 일단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네, 뭔가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 네, 그 DFEW보다 비교해가지고. 네.
그 차이는 지금 DFEW하고 FERB는 FERB가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사용이 됐다라는 건데 네, 그 WAR 결과로는 지금 뭔가 불리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 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오픈이 됐나요? 네,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논문 저자에게 그 메일을 보내면은 이제 수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저기 요청을 하지는 않았고, 네,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DM넷 과제에서는 이미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네, 지금 네. 다운받아갖고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슬라이드 15에서 오른쪽처럼 네, 그 평가 지표가 지금 그게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FERB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볼륨은 이제 굉장히 키워졌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 결과가 뭐 WAR 관점에서 더 좋게 나오느니 뭐 이런 거는 지금 개런티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들여다 봐야 되겠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